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수민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거시경기 지표나 실물 경기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 목표도 역시 일관된 흐름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3분기 영업실적도 기업별로 차등한 결과를 보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고 또 증시의 방향성까지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을 찾아 3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텔레콤의 박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실적 시즌 때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판도 변화를 저희가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9월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가치주가 부상을 했고 SK텔레콤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금리 인하, 경기 회복, 물가 상승의 속도나 미국 시장 강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이 분분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 모호해졌습니다. 지난 10월로 미국 시장이 강세장에 진입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3년 차에는 심체 패턴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마침내 골디락스가 도래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대한시장으로서 중국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펀더멘털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주가 차별화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을 지속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펀더멘털이 부각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자신감 뭐죠? 근데 또 근거 있는 자신감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SK텔레콤의 펀더멘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 실적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유무선 사업과 B2B 사업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 연결 실적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매출은 4.4조, 영업이익은 5,33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전 사업 영역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 노력과 AI 기반의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또 수익성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럼 별도 기준 실적은 어땠을까요? 네, 5G 가입자 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로밍과 B2B 솔루션의 호조가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이 합쳐지면서 별도 실적도 개선됐습니다. 매출은 3.2조, 영업이익은 4,5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 주요 비용의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4%를 유지했습니다. 네, 정말 꾸준한 성장 그리고 수익성이 함께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주요 관계사죠. SK 브로드밴드 실적도 짚어주시죠. 고알프 중심의 B2C 가입자 확대와 B2B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은 1.1조, 영업이익은 87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하이티어 가입자 비중 확대가 지속되었고 여기에 비용 효율화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8%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매분기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또 수익성도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이익 성장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확고한 비전 하에서 외형 성장을 달성하고요. 안으로는 비용 효율화도 챙겨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쉬운 일이 아닌데 SK텔레콤은 또 잘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또 최근에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중장기 비전을 소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또 AI 포함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밸류업 공시의 핵심 내용과 함께 또 AI 전략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10월 24일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AI 기반으로 외형 성장과 재무 건전성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ROE를 10% 이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의 성장을 통해 총 매출은 30조, 이 가운데 AI 비중은 35%로 높이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연결 조정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할애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AI 컴퍼니 비전을 선포한 지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AI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그동안 구체화해 왔는데요. 이제 전략과 실행 방안을 넘어서 AI로 돈 버는 방법, 네, 수익화 방안을 구체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화 방안 궁금합니다. 어서 공개해 주시죠. 네, AI 수익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과 글로벌 AI 솔루션, 그리고 AI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지국들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AI B2B입니다. 자강과 협력을 통해 확보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룹사 B2B 역량을 기반으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여 고성장이 예상되는 B2B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I B2C입니다. 기존의 B2C 서비스는 광고 BM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AI 서비스는 인프라 비용이 높은 만큼 구독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독 모델을 보유한 SK텔레콤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지난 분기에는 투자와 협력을 통한 전략의 구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그 사이에 수익화 전략까지 준비하셨다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SK텔레콤이 이렇게 AI 컴퍼니로 단계적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또 지켜보니까 참 흥미롭기도 하고 다음 분기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업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AI 인프라 영역인 데이터 센터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은 가동률 상승에 따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SK그룹의 액침 냉각 기술과 람다의 GPU 파워, 그리고 지난 7월에 투자를 발표했던 펭귄사의 AI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이번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안정적인 전용 회선 실적과 더불어 클라우드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수주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B2B 사업의 핵심 축으로 기대됩니다. 5G 가입자가 1658만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 비중은 73%를 기록했습니다.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가입자는 962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711만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무선 사업은 고알프 요금제 유치 및 유지를 통해 매출 규모를 방어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통해 수익성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이닷은 지난 8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과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색과 일상의 편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월에는 T전화를 에이닷 전화로 개편했으며 멀티 LLM 에이전트의 PC 버전도 출시했습니다. 에이닷 서비스 개편과 에이닷 퍼플렉시티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9월 말 누적 가입자는 550만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사업별로도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분기부터 계속해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현황도 좀 업데이트 함께 해주시고 또 합작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분기에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글로벌 합작법인은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사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텔코 스페시픽 LLM의 개발도 이제 내년 상반기 동일한 시기를 목표로 해서 상용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고객센터 같은 대고객 서비스에 적용해서 그 효용성이나 성능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워낙 유니크한 시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통신사가 글로벌 AI를 주도한다. 이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다가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워낙 요즘 뭐 한류 열풍이잖아요. 그쵸. 이제 뭐 AI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K-팝을 보면 참 그 혹시 그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즘 뭐 너무 글로벌 중독적이죠. 시장에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K-팝이 뭐 이런 적이 없잖아요. 첫 주에 빌보드 8위에 랭크가 되고 아마 1위까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요새 막 듣다 보면 막 머릿속에서 맨맨 도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한류 열풍 때문을 보면은 한국 기업들, 특히 B2C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반도체나 하드웨어의 어떤 경쟁력, 여기에서 나간 경제 성장, 그리고 이게 이어지면서 이제 문화산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B2C 에어리어까지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글로벌 탑티어죠. 근데
이런 AI 패러다임 시프트가 AI 역량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한테도 뭔가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업별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레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 AI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변화와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너무 많은 성과들을 설명해주고 계시니까 또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메모 좀 해놔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3분기 배당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수민님은 저희 그 주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부들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배당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네, 3분기 배당도 전분기랑 동일하게 830원입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 호조 소식과 AI를 중심으로 한 정말 많은 프로그레스들 그리고 향후 미래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내외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SK텔레콤의 순항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불확실성에서 돋보이는 펀더멘탈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주신 박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